웃으면 행복해집니다. 코코벨 스마일 텔레폰. 친절한 서비스, 착한 가격, 다양한 플랜.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코키텔럼센터 1분 거리.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한인벨 공식 대리점.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BC주에 묻혀있는 액화천연가스 LNG의 매장량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2배 이상 많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는 BC주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향후 150년간 사용할 수 있는 막대한 자원이라고 합니다. 지난 6일 캐나다 천연에너지위원회와 BC주 천연가스 발전부 그리고 알버타 에너지국이 함께 조사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BC주 몬테니 지역에 막대한 양의 LNG가 묻혀 있다고 합니다. 이는 기존에 알려져 있던 BC주 LNG 매장량보다 많은 것으로 당초 알려져 있던 BC주 LNG 매장량을 2배 이상 늘어나게 할 만큼 막대한 양인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몬테나는 BC주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쪽으로는 포트 넬슨에서 포트 세인트 존을 망라하고 있으며 알버타주와 경계를 마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새롭게 확인된 가스 매장량은 무려 2,933조에 이르며 이것은 향후 150년 동안 개발하고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이기도 합니다. BC주 천연가스 개발부 리치 콜맨 장관은 깨끗한 청정원료인 LNG 수요는 전 세계적으로 늘고 있다며 BC주는 LNG 개발을 통해 경제발전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몬테니 지역에 광범위하게 매장되어 있는 LNG는 BC주 경제발전의 주요 기관차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기대했습니다. 현재 BC주는 10개의 LNG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이 중 이미 3개는 연방에너지위원회로부터 건설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난 7일부터 시중에 새로운 5달러와 10달러 지폐가 유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100달러와 50달러, 20달러에 이어 캐나다의 모든 지폐가 새로운 중합체 소재로 생산 유통되기 시작되었습니다. 중합체인 폴리머 소재로 만들어진 새 5달러 지폐와 10달러 지폐가 7일부터 유통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시중에서 사용된 100달러 지폐를 시작으로 50달러, 그리고 1년 전에 제작된 20달러 등 모든 지폐들이 신소재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동안 새로운 소재의 지폐가 유통되면서 적지 않은 불만 신고가 캐나다 은행에 접수되었습니다. 돈에서 메이플 시럽 냄새가 난다는 것과 지폐가 서로 달라붙어 불편하다, 그리고 플라스틱 재질이라 열에 녹는다든가 디자인에서는 20달러에 그려진 메이플이 캐나다산이 아니라는 등의 다양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캐나다 은행 측은 새로운 지폐에는 어떠한 향도 첨가되지 않았으며 지폐가 서로 달라붙는 것은 아직 거의 이용되지 않은 새 돈의 특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지폐가 열에 녹지 않는다는 것은 실험을 통해 확인했으며 20달러에 그려진 메이플은 캐나다산 메이플이라고 밝혔습니다. 서리 RCMP가 지난 5일 발생한 뺑소니 사고 용의자를 수색 중입니다. 사고 피해자는 예전에도 뺑소니 사고로 휠체어를 타고 다니던 남성으로 2번씩이나 뺑소니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사고는 저녁 6시경 132번 스트리트와 95번 애비뉴가 만나는 지점에서 발생했습니다. 휠체어로 이동 중이던 만 19세의 남성 피해자가 여자친구와 함께 그의 집으로 향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는 예전에도 뺑소니 사고를 당해 휠체어를 타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고로 그는 두 다리와 한쪽 어깨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당시 그와 함께 있었던 여자친구의 어머니 제이미 타트랜드 씨는 그나마 휠체어가 그를 보호해주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가해자는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버리고 도주했으며 사고 현장에 파손된 차량에 잔해가 남아있어 수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뺑소니 차량은 짙은 보라색의 작은 세단으로 차 앞쪽과 조수석 부분이 사고 영향으로 파손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경찰과 피해자 가족은 가해자의 자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밴쿠버의 자전거 이용에 출근하기 캠페인 참여율이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했다고 사이클링 단체 허브가 발표했습니다. 자전거 전용 도로의 확대 조성이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모두 3,243명이 자전거로 출근했다고 허브 측은 밝혔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해와 비교해 28% 높아진 참여율이라고 합니다. 올해에는 270명이 처음 자전거 출근을 했으며 660명은 비가 많이 오는 날씨에도 자전거 출근을 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라고 답했습니다. 허브의 로라 제인 씨는 새롭게 조성된 자전거길이 큰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출근길 내내 자전거길로만 다닌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며 자전거길 없이 위험하고 복잡한 출근길 도로를 이용해야 했다면 참여율이 크게 떨어졌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다음 자전거 출근 주간 행사는 내년 봄 중에 있을 예정입니다. 새롭게 건설 중인 에버그린 라인 공사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주변 지역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자 포트무디 주민들의 불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에버그린 라인의 공사 인근에 타운하우스와 주거용 콘도가 밀집되어 있는 클라하니 지역 주민들은 고가선로 공사로 인한 소음과 건물 균열 등 불편의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주민 대변인으로 나선 젠 돌슨 씨는 이 지역 주민들은 에버그린 라인 중축은 물론 대중교통 개선을 환영하지만 공사 현장이 살고 있는 주거용 건물들과 지나치게 가까워 많은 주민들이 그 위험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2012년 1월의 발표에 의하면 이 지역은 지하로 에버그린 라인이 지나갈 예정이었으나 갑자기 계획이 변경되어 고가도로가 건설된다는 것을 지난 10월에 알게 되었으며 이에 주민들은 당황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공사 계획이 바뀐 이유와 시기, 주민들에게 통보되지 않은 이유 등을 교통부 측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에버그린 프로젝트의 책임자인 아만다 페럴 씨는 클라하니 구역을 지나는 고가선로는 지난 2009년부터 계획되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BC 교통부 대변인은 지난 2010년에 진행된 에버그린 라인의 환경 문제 평가 이후 확정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민원 발생과 관련해 오는 13일에 에버그린 프로젝트 사무실에서 주민들과의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캐나다 교민과 유학생을 상대로 환전 사기를 친 30대가 한국에서 검거되었습니다. 캐나다, 호주, 영국 등 해외 교민 및 유학생들이 많은 지역을 상대로 위조 수표를 보내는 수법으로 가로챈 금액이 1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한편 공범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경찰이 추적 중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서울 광진경찰서는 8일 해외 교민 및 유학생을 상대로 환전의 이유로 돈을 입금받고 위조 수표를 보내는 수법으로 1억 2천만 원을 가로챈 이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해외 한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환전을 원하는 피해자를 물색했다고 합니다. 그는 사기 대상자가 나타나면 은행 지급 보증 수표를 먼저 입금해 줄 테니 입금 확인이 되면 하나를 송금하라고 속이고 위조 수표를 입금해주는 수법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캐나다 교민 5명이 이 수법에 걸려 1억 2천여만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씨는 캐나다, 호주, 영국, 프랑스, 일본 등 교민 커뮤니티에서 환전을 원하는 사람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해외 교민 커뮤니티 사이트가 한국과 현지 소식을 연결하는 교민들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입니다. 구속된 이 씨는 사기 전과 11범으로 캐나다 교민이나 유학생들이 사기를 당하고도 신고할 방법을 잘 알지 못한다는 약점을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캐나다 주재 공관 및 현지 교민회를 통해 추가적인 피해 사실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으며 달아난 공범을 쫓고 있다고 합니다. 2013년 제17회 밴쿠버 아시안 필름 페스티벌이 막이 올랐습니다. 행사는 다운타운 차이나타운에 있는 영화관인 시네플렉스 오덴 인터내셔널 빌리지에서 리퀴움 포 로맨스와 이노센트 블러드의 개막작 상영으로 시작했습니다. 제17회 밴쿠버 아시안 필름 페스티벌은 개막작이 상영되는 영화관에 영화 감독 및 배우, 미디어 관계자 그리고 영화를 사랑하는 이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개막 영화 상영 전에는 사진 촬영 및 인터뷰가 이루어졌으며 관객과 감독과의 직접 만남도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영화제의 개막작인 이노센트 블러드 감독은 한국인으로서 미국에서 활동하는 김선우 씨입니다. Hi, my name is Johnny Lee, and I'm the producer of Innocent Blood. It's the opening night film here at VAF, and Innocent Blood is about a retired police officer whose son gets kidnapped, and the kidnapper puts him through a whole bunch of different things, and what he finds is he starts digging up old mysteries and cases that he had in the past, and
and then he has to go after and find his son once he realizes what he actually did. So yeah, it's a pretty intense little thriller, and we have a awesome cast and crew that worked on it. So we're really excited about it. 상영에 앞서 이어진 밴쿠버 아시안 필름 페스티벌 관계자들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영화는 시작되었습니다. 개막 첫 번째 작품인 단편 애니메이션 리퀴엠 포 로맨스는 부모님의 반대로 헤어지는 연인을 애니메이션과 전화통화 대화 형태로 풀어내는 신선한 작품이었습니다. 이 작품은 중국 감독이 만들었으며 세속적인 결혼 문화를 모티브로 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 개막작인 이노센트 블러드는 납치당한 아들을 찾기 위한 전직 한인 형사의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이노센트 블러드에서 탐정 역할을 맡았던 출연 배우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과 다수의 작품을 같이 하는 더그 존스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Hi, I'm Doug Jones. I played Detective Carl Greer in Innocent Blood, just playing here at the Vancouver Asian Film Festival. The attraction is on many levels. One is that I have a career under lots of rubber makeups in my other well-known works. So the independent film world in general allows me to play characters that the studio system doesn't really see me as. So a lead detective, it was a great chance for me to play something I hadn't done before on film. That, along with the story that it was plunked in, it was a story that had there was a kidnap involved, there was some mystery, there was some adventure, there was some action, but a lot of heart and a lot of relationship, betrayals and forgivenesses. And any story that has a darkness that comes to light with some redemption is a story that I love helping to tell. 영화가 끝난 뒤에는 간단한 추첨 행사 후 감독과 출연 배우의 무대 인사 및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이날은 이외에도 인도 영화인 키스벨 러브 파이사 딜리가 상영되었습니다. 영화 상영 후에는 다운타운의 칼라바시 비스트로에서 갈라 립세션도 진행됐습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을 부정하는 시위를 벌인 해외 교민을 대상으로 대통령을 수행 중인 새누리당 의원이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채증 사진을 이용해서 법무부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인데요. 대통령을 부정하는 시위를 한 해외 교민도 문제겠지만 이들을 상대로 정치적인 보복을 하겠다는 새누리당 의원의 말이 어처구니 없습니다. 유럽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을 수행하는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프랑스 파리에서 대통령을 부정하는 내용으로 시위에 나선 사람들에게 거침없는 발언을 던졌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에 파리에서 시위한 사람들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도록 하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체증 사진 등 관련 증거를 법무부를 시켜 헌재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의 유럽 순방 중 처음으로 방문했던 프랑스에서는 현지 거주 한인과 유학생 등 수십여 명이 파리 트로카테로 광장에 모여 박근혜는 대한민국의 합법적인 대통령이 아닙니다라고 프랑스어와 우리말로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벌였다고 합니다. 시위에 나선 교민들에 대해서 많은 비난과 문제 제기도 있었지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유럽에서 벌어진 시위를 가지고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등의 정치적 보복을 암시하는 글을 올린 한국의 집권당 의원의 행태는 큰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밴쿠버 미랄 선교단이 주최하는 2013년 미랄의 밤이 모세의 기적, 은혜 그리고 사랑을 주제로 9일과 10일 저녁 7시 그레이스 교회와 밴쿠버 순복음 교회에서 각각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는 장애를 극복하고 기적처럼 희망을 노래하는 인간 승리의 아이콘 박모세 씨가 참여한다고 합니다. 한국의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 메트로와 서울 도시철도가 노인 무임승차를 소득별로 차등하고 무임수송 연령 70세 상향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8일 서울시와 산하 지하철공사에 따르면 서울 메트로와 서울 도시철도공사는 지난달 30일 도시철도 운영기관 운영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8일 한국 연례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현행 수준인 AA3 안정적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무디스는 지난해 8월 27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3로 평가했습니다. S&P와 피치도 무디스와 비슷한 수준의 등급을 매긴 뒤 올해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미군 없이 북한과 전쟁하면 남한이 진다는 분석을 내놓은 한국의 국방부와 달리 미국은 한국군의 전력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허드슨 연구소의 리처드 와이트 수석 연구원은 6일 한미경제연구소에서 열린 한국의 방위산업 세미나에서 한국은 대북 선제 타격 시나리오에 대비해 중국은 물론이고 때로는 미국도 경각심을 느낄 정도로 크게 진전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웃으면 행복해집니다.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친절한 서비스, 착한 가격, 다양한 플랜.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코키텔란센터 1분 거리.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한인벨 공식 대리점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